중국 청년들에게서 우리는 시진핑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 명문대 졸업생들의 진학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은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명문대생마저 못 비켜간 이 역대급 취업난을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11일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작년 이 대학 학부 졸업생 3,226명 가운데 취업자 수는 583명으로 18.7%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 졸업생들 가운데 1,714명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564명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데, 여기에 대해 RFA는 작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최근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 그러면서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 이 사회 진출을 미루거나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급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단대학교는 베이징대, 칭화대와 함께 중국의 3대 명문대학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중국 내 초인류 대학 학생들의 취업률 수준이 이렇다면 다른 대학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칭화대의 경우에는 불과 15.2%인 491명만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는 진학이나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저장대도 1,318명이 취업해서 실제 취업률은 22.2%를 기록했고 66.4%는 진학 및 해외 유학에 나섰습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더딘 경제 회복, 그리고 중국인 자산의 70%를 넘는 부동산 장기 침체의 영향 때문에 지난해 6월 중국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당국은 이후에 청년 실업률을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베이징대의 장단당 교수팀은 지난해 7월에 당국의 청년 실업 통계는 탕핑족,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탕핑족이라는데, 이 탕핑족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을 포함한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6월 발표했던 실업률 통계는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이들까지도 모두 취업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아예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전업자녀 수는 무려 1,6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6살에서 24살의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명 중에서 10.7%에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장단당 교수팀의 46.5% 실업률이라는 수치가 현실이 더 부합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초위기 상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 문제가 엄청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젊은이들은 농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신하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당국은 취업난을 해소하고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이 풀뿌리 간부라든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수성도 매년 최소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에 보내기로 하는 등 이 지방정부들이 앞다퉈서 청년들의 농촌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있었던 이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서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 그러면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운동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 이런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신하방운동에 대해서 중국 현지인들마저도 속으로는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란 주링호, 그러니까 1990년대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링링호, 2000년대생들이 이런 신세대들이 하방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팡충엔 조리연구원은 수출부진,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등의 경제 지표는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년 하방 등 기존의 실업 문제 해결 방법이 더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취업난은 더 악화하면서 또 다른 이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방충현의 경고입니다. 방충현은 그러면서 높은 실업률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거리로 뛰쳐나와서 가두항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청년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을 통해 토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후에 청년들이 앞으로도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에 이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장단단 교수는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 영향으로 소비와 기업 경영 환경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은 데서 기인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뭐니 해도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이래 소위 공동부유 카드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면서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금융, 교육, 인터넷 등 이 소위 핫한 업계들을 규제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벌금, 영업중지 같은 이런 규제 조치는 각 기업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봉이나 대우가 좋은 기업들이었는데 시진핑 정권은 이들 기업들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디언은 시진핑의 교육시장 단속으로 최소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빅테크나 부동산 기업들에서의 일자리 축소는 사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청년 일자리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취업질은 더욱 떨어졌고 갈수록 많은 청년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배달 라이더 등으로 빠진다거나 또 대학원,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시진핑의 경제정책 때문이라 그러면서 과거에는 중국의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직 일자리가 전체 사무직의 80%를 차지했지만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 그러니까 IT라든지 부동산 교육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들 분야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청년들에게 블루칼라 일자리를 찾으라고 장려하지만 이는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요구다.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기 전망 또한 비관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보니까 실업률 개선 전망은 극히 비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중국 공산당은 두려워합니다. 사실 중국의 부흥기에 자라는 청년층은 서구가 쇠퇴하고 중국은 강하다는 식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열심히 공부한 뒤에 정작 자신들이 취업할 때가 돼가지고 육체 노동직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과 배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저널은 이들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중국몽 등 비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할 수 있는 만큼 분노보다는 무관심한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사회 변두리에 머물면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도 더욱 악화되고 있고 신빈곤층의 출현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 통계상 이슈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텀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